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정형외과 장석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절 와순 파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관절 와순, 뭐 관절순, 또 뭐 어깨 연골, 뭐 물렁뼈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정식 용어는 관절 와순이라고 하지요. 결국은 이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이 좀 물컹거리는 그 연골 조직을 일컫는데요. 고거는 이따가 제가 그 사진으로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절 와순 파열이 생각보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를 좀 즐겨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또 이제 어 얼마 전에 눈이 왔었죠. 눈길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절 와순이라는 구조물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렇게 날개뼈와 팔뼈가 허공에 떠 있다시피 한 그런 구조인데요. 이 팔뼈를 윗팔뼈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절와 그러니까 관절와 그 오목하다의 와자고요. 움푹 파인다 그런 와자고 순은 입술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목한 관절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입술 같다 해 가지고 관절와순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테두리에 이제 좀 컵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 줌으로써 이 관절의 안정성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그 안정에 기여하는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쪼끔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절 와순 파열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다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꼭 좀 수술이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이제 관절와 순이 기능이 뭔지 어 또 어떤 경우에 좀 잘 다치는지 누가 치료가 꼭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고 질문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계탐구 9098 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팔을 뒤로 돌릴 때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몇 년째 있어요. 특히 야구 던질 때 통증이 심해지고 던지고 나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병원 가봐야 할까요?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절 와순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어깨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조직이 찢어지거나 다치고 뭐 손상이 되면은 그 자극이 가면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결여가 됐을 때 기능은 이 안정성을 잡아주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잘 되거든요. 어깨 뒤로 돌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전, 외회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전이라 하면은 우리 팔을 좀 벌릴 때 그러니까 겨드랑이를 벌릴 때 그 외전이라 그러고 외회전은 이제 밖으로 돌아갈 때 요걸 내외전이라 그러고 이제 외회전이라 그러는데요. 외전, 외회전 됐을 때 그때 아마 분명히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 자세가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관절 와순 손상이 있을 때 가장 좀그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전방 관절 와순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한번 검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쭉 빠져버린다는 것은 결국 야구 동작을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할 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더 과잉으로 쓰고 더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투구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관절 와순이 온전할 때와 다르게 조금 쉽게 피로가 쌓이고 또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그 몇 번만 던지다 보면은 이제 팔에 힘이 쭉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투구를 못하는 영어로는 데드암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정말 팔이 죽은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투구를 못 하고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만 딱 봐도 한번 그 관절 와순에 손상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쪼끔 더 강의하다가 질문 하나씩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와순의 기능은 고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 기능이 주 기능이고, 다치는 기전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보니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팔 뼈가 쪼끔 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과도하게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다 이 관절 와순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운동하다가 갑자기 무게가 중량이 무거운 그 벤치 프레스를 하다가 이게 밀리면서 그렇게 다칠 수도 있고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특히 아까 얘기한 이제 외회전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고게 누적이 돼서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과하게 확 꺾이면서 순식간에 한 번에 급성 손상으로 다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클라이밍이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나무 같은 데 매달리면서 우리가 견인 손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견인됐을 때 고때는 이제 주로 이두건이 또 이제 관절 와순에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두건의 잡아당김은 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 관절 와순이 또 다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걸려 가지고 뒤틀리거나 그랬을 때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절 와순 손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와순이 뭐 하나의 그런 병으로 우리가 딱 그 카테고리를 정하지는 않고, 요것도 사실 세부적으로 상부 관절 와순 아니면 방카르트 병변, 뭐 후방 관절 와순 또는 역 방카르트 병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쪼끔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 기록을 남길 때 뭐 수술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디가 좀 다쳤을 것 같다." 이런 의무 기록을 우리가 차팅을 할 때는 이게 시계 방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위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슬랩 병변, 위쪽 삼부 관절 와순 병변은 이제 10 시, 11 시, 12 시, 1 시 고런 식으로 11 시부터 1 시까지 다쳤다, 요렇게 좀 기록을 해 놓고요. 앞쪽 뭐 방카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이제 병변 전방 범위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왼쪽 오른쪽 가릴 거 없이 앞쪽은 1 시부터 2-3 시, 4 시, 5 시, 6 시고요. 그다음에 후방 쪽은 이제 7 시, 8 시, 9 시, 10 시 요런 식으로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뭐 전체 이제 360도 다 12 시부터 뭐 12 시까지 이제 그 손상이 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심하게 다친 경우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다친 관절 와순이 상태에서 또 다치고 또 다치고 그랬을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할 때도 이제 360도 다 빙 둘러가면서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 관절 와순 병변 중에서 아마 좀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좀 유명한 병변이 슬랩 병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류현진 선수도 요것 때문에 뭐 저희 수술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병변이어 가지고, 이 슬랩핑 변은 이제 위쪽, 그러니까 한 8 시부터 아니 10 시부터 2 시까지 아까 시계 방향으로 따졌을 때 그 위쪽에 있는 병변인데요. 이게 왜 특수하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두건, 우리 알통을 만드는 이두건의 그 장건이 쭉 와서 이제 그 관절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그 관절 와순에 부착이 되는데, 딱 고 위쪽에 이 슬랙 변변이 생기는 고 부분에 이제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헤드 동작, 특히 이제 외전, 외회전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처럼 고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것도 이제 좀 견인이 되어 슬랩 변변도 같이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슬랩 변변은 그냥 관절 안에 있는 그런 통증뿐만 아니라 이두건 따라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관절 와순과 쪼끔 다른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 주로 이제 투구 동작 아까 얘기한 그런 무언가를 던지는 동작에서 좀 잘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뭐 한두 번 던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수회 뭐 수년간 던지다 보면은 이게 누적 손상으로 그렇게 이두건의 견인력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야구뿐만 아니라 뭐 핸드볼, 뭐 풋볼 미식축구 아니면은 이게 뭐 자발린 같은 그런 동작 던지는 거에서도 이 코킹 자세 뒤로 젖히고 넘기려고 할 때 외전, 외회전 고 자세에서 계속 그게 이제 좀 반복되다 보면은 저렇게 이제 이두건이 잡아당기면서 병변이 좀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MRI를 딱 찍었는데 그런 병변이 있다. 그렇다고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런 동작을 위해서는 어떨 때는 그런 병변이 쪼끔씩 적응해 가면서 생겨야지만 그 동작이 또 가능하기도 해 가지고 사실은 이 슬랩 병변이 다 병은 아니거든요. 슬랩 병변이 이제 병적인 슬랩 병변이냐 아니면 뭐 적응돼 있는 그런 슬랩 병변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고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슬랙 병변도 또한 이게 타입에 따라서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타입을 우리가 퇴행성 약간 너풀너풀거리고 그냥 너저분한 그런 상태 고런 거를 이제 타입 1 이라 그러고 타입 2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 두건이 부착돼 있는 관절 와선 부위가 약간 벌렁벌렁거리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 여러 가지 동작이 좀 제한이 올 때 특히 오버헤드 동작이 좀 불편해지거나 이게 던지는 동작이 쪼끔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걸 이제 고때 이제 타입 2 병변이 그런 증상을 좀 유발을 하게 되고요. 타입 3 하고 4는 이 보시다시피 이제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이 안에서 이렇게 너풀너풀거리면서 좀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동작에서 딱 걸리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힘이 쭉 빠질 정도로 통증이 팍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리도 그냥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이두건 따라서 이게 통증이 내려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요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쪼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타입이 좀 높아질수록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타입 2가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버헤드나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좀 필요한 경우 저게 좀 방해를 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근데 대부분 뭐 저 같은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 추 충분히 관리해 가면서 재활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몇 가지가 좀 올라와서 추가 답변 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깨가 밤에 누워 있기만 하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특히 옆으로 누우면 반대쪽 어깨까지 당기듯이 불편합니다. 왜 이런가요? 너무 고생입니다. 예. 어깨 통증이 특히 야간 통증이 좀 나타난다는 경우는 무언가 이 염증이 좀 쌓이고 고이고 누적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딱히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좀 흔한 질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 어깨 강직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 때도 염증기에는 특히 이제 야간 통증이 좀 심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도 파열 말단 끊어진 부위에 거기서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낮 시간에는 좀 쓰고 사용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 못 느끼다가 밤에 이 염증들이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파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이런 염증 뭐 어깨뿐만 아니라 뭐 어디 발가락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치통이 있거나 이빨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아마 야간에 더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몸에서 원래 이렇게 통증을 좀 조절해 주는 그런 코티솔 성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야간에는. 그래서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 어깨에서 좀 성가신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회전근개
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석회관염도 그게 약간 그런 미세한 염증을 좀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엑스레이나 좀 정확한 진찰을 통해서 어떤 원인인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브볼드 님. 어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얼마 전 어깨가 많이 아파서 진료를 받는데 슬랩병변이라고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은 팔을 안 써서 그런지 많이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슬랩병변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좀 자극이 갈 만한 동작을 꼭 해야 되는데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오버헤드 동작이거든요. 팔을 머리 올린다든지 뭘 던진다든지 지속적으로 팔을 뻗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고런 상황에서 그게 계속 성가시게 아프고 불편하면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질문해 주신 분이 뭐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 아니라 하면은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로 슬랩병변을 수술하는 경우는 40 대가 제 생각에는 좀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두건의 문제가 정말로 심하게 있고 그 이두건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오로지 슬랩병변만 있을 때는 거의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 아마 MRI를 찍어 보니까 이 슬랙병변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고거에 대한 수술을 좀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통증이 슬랩병변이 원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 하면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뭐 지금도 좋아지신다고 하니까 쪼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쪼끔 더 질문하다가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랙 변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슬랙 변변은 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은 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운동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정말로 병적인 슬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관절 와순 파열 자체의 증상은 별로 없는데 별로 불안정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 관절 와순 파열된 틈을 따라서 요렇게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관절와 주변에 있는 낭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뭐 그것도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무증상이면은 또 무시해도 되고 그러는데요. 간혹 가다가 요게 위치가 또 운 나쁘게 요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갑신경이라고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를 좀 지배하는 그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을 좀 압박을 하고 그리고 꾹꾹 눌러 주다 보니까 이게 원인 모를 어깨의 피로감과 이제 통증, 어딘지 모르는 그런 두루뭉술한 이제 통증 그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참 성가시게 돼 가지고 요거는 신경에 대한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신경에 대한 치료를 이게 실제로 뭐 신경을 건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압박되고 있는 이 물혹을 좀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관절 안에서 이제 빼내기도 하고요. 아주 드물게 뭐 관절 밖에서 이렇게 좀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관절 안에서 흡입을 해 가지고 좀 빼낸다든지 간혹 가다가 조기에 생긴 경우는 이제 주사기로 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런 것이 발견된 시점이면은 시간이 상당히 좀 흐른 후에 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뽑히지도 않고 이게 좀 찐득한 젤같이 좀 변형돼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시경, 관절 내시경으로 제거를 요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 와순 파열로 이렇게 물혹이 그 주변에 생기면은 그게 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 저게 왜 생기냐면요. 우리 관절은 원래 이제 관절액이 항상 형성되고 좀 발생하는데 병변이 있으면은 더 이제 관절액이
액이 좀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그 생기는 원인이 관절 와순에 있기 때문에 그 관절 와순이 틈이 생겨 있고 거기에 이제 관절액이 스며 나가고 우리 체크 밸브처럼 이제 한쪽 방향으로는 빠져나가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그 밸브 같은 게 미세하게 좀 생겨 있다 보니까 낭종은 생기기는 생기지만 다시 또 관절 안으로는 빠지지 않는 그런 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낭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절경으로 고런 밸브도 없애고 저걸 빼고 그다음에 관절 와순은 다시 봉합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관절 와순은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궁금해하시는 게 저렇게 어깨가 아파서 찍었는데 와순이 발견되면 그러면 나중엔 저거는 치유되겠죠?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이게 저절로 붙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연골 조직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연골이 이게 이것도 일종의 좀 연골 조직이다 보니까 그 자연 치유는 되지는 않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놔둬도 그러면은 회전근개처럼 갈수록 뭐 진행이 되나 아니면은 뭐 갈수록 또 뭐 다른 병변으로 이제 발전하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그냥 놔뒀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베이포트 님, 운동하다 보면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갑자기 통증이 확 오는데 왜 그런가요? 염증이 들쑥날쑥한 건지 무리가 가는 특정 동직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요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 드리려면 어떤 운동, 무슨 동작을 할 때 그러시는 건지가 제일 좀 궁금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같은 동작을 뭐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하는 날 어떤 날은 갑자기 통증이 오고 어떤 날은 좀 안 그런 경우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 가지지만 이제 혹시라도 뭐 그전에 그 같은 동작을 하는 그 힘줄에 좀 부담을 많이 주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이게 스트레칭 여부에 따라서 또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어떤 날은 충분한 사전 스트레칭을 하고 가동 범위를 느슨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와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스트레칭을 계속 꾸준히 해 왔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쪼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형외과 가서 팔 아프다 해서 피 검사했어요. 피 검사해서 무슨 결과 나올 수 있나요? 혹시 관절염이나 통풍이 나오나요?" 네. 보통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이 다발성 관절통에 인 경우에는 또 특히나 뭐 여성분이실 것 같은데요. 중년 여성분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피 검사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이런 그 관절염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죠. 류마티스 관련절염 관련된 인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이 이제 의심되는 그런 말단 특히 발가락 쪽에 이제 통증이 있으면은 그 통풍 관련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스크리닝은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피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통풍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아마 검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는 것이 이제 염증 수치가 어떤지 봐서 이게 지금 급성기인지 활성화 단계인지 아니면은 만성적인지 등등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 추가로 이제 또 강의하겠습니다.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관절과순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치를 해 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통증, 관절 와순이 있는 부위가 약간 신경 말단 부위도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이 가면 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안정적으로 잡아 주는 그런 구조물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 뭐 좀 끄트머리로 갔을 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데스크 잡을 하고 있으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버헤드 동작을 한다든지 턱걸이를 한다든지 뭘 던지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통증이 빵 찾아올 수 있는데요. 고거는 이제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절 와순이 앞쪽에 있는 경우는 특히 우리가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병변들은 이제 통증보다는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일반적인 다른 부위에 뭐 슬랩이라든지 이제 후방 관절 와순 그런 경우는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주변 근육들을 단련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불안정성입니다. 관절 와순이라는 게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어깨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게 다치게 되면은 어 또 어깨가 탈구되고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빠지면서 이제 좀 관절 와순 손상이 또 되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게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죠. 특히 요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그 앞쪽에 시계 방향 아까 설명드렸죠. 한 뭐 3 시에서 6시 방향에 관절 와순이 이제 파열되는 경우들을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제대로 안 붙거나 아니면 좀 이격이 돼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제 기능을 못 하면은 고렇게 앞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후방 관절 와순이 좀 파열돼 있고 하면은 뒤쪽은 쪼끔 더 드물기는 하지만은 후방 관절 와순 파열로 이제 후방 불안정성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어깨 관절와는 모양이 약간 이제 앞쪽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딱 이렇게 직각으로 이제 옆을 보고 있지 않고 살짝 앞을 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리고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더가 아니죠. 아주 많은 경우에 이제 전방 불안정성이 앞쪽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피로감입니다. 뭐 전신 피로감은 아니고요. 어깨 피로감인데요.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절 와순이 그 안정성을 좀 잡아 줘야 되는데, 안정하게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근육들, 특히 이제 회전근개라는 그 힘줄의 근육들이 또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도하게 회전근개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피로감이 또 쉽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관절 와순을 좀 보상하는 근육들이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상하게끔 잘 단련을 시켜야지만 요런 증상도 안 나타날 수 있고, 또 불안정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불안정성으로 발생하는 그런 통증도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관절 와순의 이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이 재활 치료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 관절과 주변의 낭종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면은 원인 모를 그런 피로감, 원인 모른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엑스레이만 찍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봤을 때 저게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특별한 병변이 없는데 계속 이제 어깨가 좀 피로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절 와순 파열도 의심이 되고 그런 피로감이 계속 있는 것 같으면은 MRI를 촬영해서 이런 병변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질문 추가로 받겠습니다. 내 인생 의랑님, 통증이 어깨뿐 아니라 팔꿈치까지 뻗쳐요. 어깨로 인한 팔꿈치까지 아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만약에 이게 팔꿈치 밑으로까지 내려간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어깨보다는 이제 목이나 경추 디스크의 문제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이 정말로 어깨에만 이제 국한되는 경우보다는
팔꿈치까지 이제 가는 그 신경, 특히 이제 경추 5번 신경 같은 경우는 6번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공통 분지가 좀 어깨의 다른 구조물들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마치 여기까지 좀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주변까지는 충분히 어깨 병변으로 인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곧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깨가 잘 안 올라가고 약간 통증이 있는데요. 오십견이 이런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나요? 네. 뭐 오십견이 정말로 50세에만 나타나지는 않고요. 요즘은 좀 스포츠 활동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어깨의 관절 자극이 더 많이 가면서 조금 더 조기에 오기도 하고요. 오히려 또 반대로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잘 관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늦은 나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오십견인지는 우선은 병원 가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쉽게 정말로 얘기하는 오십견은 특별한 원인 없이 이제 관절의 강직 현상이 나타나고 염증기를 거쳐가면서 점차 굳어지다가 다시 또 풀어지는 그런 질환을 정확한 명칭은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변은 만약에 이제 당뇨나 아니면 다른 내분비 질환,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있으면은 좀 오십견일 그런 유착성 관절낭염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만약에 그런 내분비 질환이 없이 그냥 뭐 다른 뭐 열심히 운동을 좋아하시고 활동적인 그런 분이신데 어깨가 점점 안 올라간다 하면은 다른 원인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시기로 한 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절과순 파열을 방치해 뒀을 때는 그 자극하는 동작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보상 기전으로 어깨가 점점 좀 굳어지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은 손이 뒤로도 쫙 올라가고 이렇게도 넘어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쉽게 됐던 동작들이 점점 어 제한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관절 와순 파열이 방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또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요. 관절 와순이 연골을 보호하는 연골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우리 무릎 같은 경우는 반월사 연골이 관절 와순하고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반월사 연골이 우리 무릎의 연골을 좀 보호하다 하는 역할을 하고 무릎에 이제 반월사 연골이 파열이 되면은 연골 손상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관절염을 진행하듯이 어깨에도 간혹 가다가 상당 부분의 관절 와순이 좀 다치거나 문제가 있은 경우는 연골끼리 또 맞닿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불안정성까지 동반되면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태로 이제 참고 견뎌가면서 일하고 뭐 농사일하고 뭐 물건 들고 계속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요렇게 연골이 닳아버리는 관절염이 아주 먼 훗날에 생기기도 합니다. 쪼끔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또 관절 와순 파열이 있어도 무증상,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 없이 통증도 없이 잘 적응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절 주변에 있는 그냥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고 우리가 보통 요런 관절 와순 파열을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운동 치료거든요. 운동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 를 강화시켜 가면서 점차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 찾는 김영사님, 어깨 안정화 운동하면 좋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육을 강화해야 하나요? 집에서 해 보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운동들이 있고요. 요거 주제로 제가 지난번 비욘디에서도 강의를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어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예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석환 비욘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병변을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되는데 자극이 안 가게끔 오늘 주제는 이제 관절 와순이니까 관절 와순에 이제 좀 그 영향을 가지 않게끔 하려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회전근개 하면은 팔을 이제 벌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고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극상근을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 중에서 고거에 좀 집중돼 있는 동작들은 좀 오히려 관절 와순을 더 다치게 하거나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견갑하건 극하건이라는 이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그 근육들을 좀 단련시키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관절 와순 보호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질문 해 주셨네요. 마음 편한 하루님, 헬스장에서 어깨 운동을 한 뒤로 계속 후회 중입니다. 전보다 움직임이 줄었고 팔을 높이 들면 걸리는 느낌이 나요. 회전근개 손상인지 단순 염증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운동 쉬는 것 말고 더 해야 할 치료가 있을까요? 자가요법으로는 우선은 운동을 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우선은 좀 쉬어 보시고요. 쉬면서 이제 어깨 움직임이 쪼끔 예전처럼 나타나는지 아닌지 그거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가 검사로 이제 회전근개 손상인지 아니면 다른 근육들의 그런 단순 염증인지 아니면 피로감 때문에 그런지 그거를 감별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 좀 쉬어 보시고 가만히 놔두고 통증이 없는 시기에 다시 한번 어디 벽이나 요런 식탁에 대고 한번 쭉 뻗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프다 하면은 무언가가 이 회전근개에 좀 자극을 계속 주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가지고 고럴 때는 검사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게 쭉 뻗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팔을 끝까지 올렸을 때도 괜찮다 하면은 다시 서서히 좀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아마 운동을 하는 것 중에 오버헤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회전근개에 부담이 가는 동작을 했을 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시더라도 이제 오버헤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오버헤드로 가는 동작들은 피하시고 그 외의 동작들 위주로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와순 파열은 이렇게 무증상인 경우가 아주 많은 경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가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절 와순이 계속 자극이 가는 그런 업무를 종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관절 와순 파열 때문에 못 하거나 할 때는 봉합술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근본 치료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봉합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스포츠 활동 중에 오버헤드를 좀 요구하는 동작들, 투구 동작을 요구한다든지 클라이밍을 해야 된다든지 등 그렇게 이제 손을 쭉 뻗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또는 업무상 계속 올려야 되거나 그리고 계속 같은 동작을 뭐 팔을 올린 상태에서 해야 되거나 무거운 물건을 계속 짐을 지어야 되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꼭 수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수술을 진행하나요?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100% 관절경으로 합니다. 관절 내시경이라고도 하죠. 이런 어깨에 작은 구멍 거의 보이지도 않을 그런 구멍을 한 2-3개 정도 형성해 가지고 관절 와순 팔 병변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잠깐 보여 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이제 후방 관절 와순이 저런 식으로 좀 찢어져 있고 너풀너풀거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실을 통과시켜서 요런 식으로 이제 뼈에 안착시키는 요런 임플란트를 사용해 가지고 요렇게 봉합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절과 주변에 있는 낭종 고런 것들이 이제 아예 액체가 아니라 저렇게 찐득한 고런
겔 성분 같은 그런 좀 반고체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관절경으로 우리가 관찰하면서 고거를 뽑아내기도 하고 걸러내기도 하고 좀 헹구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그 관절 와순도 요런 식으로 앵커를 이용해 가지고 봉합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처럼 수술적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더 확률이 적고요. 비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버헤드 종사자들이 아니면은 더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와순 파열이 있다고 해서 계속 무시하고 치료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서 그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세상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셨네요. 혹시 수술하면 회복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조직이 좀 치유되는 시간들은 다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급성 염증기라고 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구조물을 이제 붙여서 붙어라 하게 만들면은 한 5 에서 6주 정도는 좀 지나야 그래도 첫 그런 단계 이제 꼬들꼬들한 그런 치유기가 좀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팔걸이도 풀고 쪼끔 이제 자유롭게 재활 운동을 시작하고 고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동작을 할 거냐에 따라서 기간이 다 쪼끔 상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데스크 잡, 어깨 수술하고 이제 그냥 컴퓨터 일은 뭐 바로 다음 날부터도 가능하죠. 어깨를 안 쓰고 그냥 가만히 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슬슬 오버헤드 동작을 쪼끔씩 해 봐야 된다. 고거는 한 3 개월 정도 필요하고요. 던지는 동작을 해야 된다. 그건 6 개월, 7 개월은 지나야 아주 최고 상위 운동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한 세상님, 똑같은 질문이시군요. 예. 운동이라 하면은 이제 어떤 운동인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런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요런 오버헤드 동작들 말씀하시는 거면은 고거는 정말로 6 개월은 이상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6 개월 후 6-7 개월 후로 보는 것이 이 그 슬랩 아저 관절 와순 병변을 유발하는 운동을 다시 수술하고 치료받고 다시 또 그 운동을 좀 복귀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6-7 개월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타임라인을 잡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6 개월 동안 심심하게 지내는 건 아니고요. 이 또 재활 운동과 그리고 다시 또 재손상을 막기 위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보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동작들이 있어서 6 개월 동안 바쁘게 지내시게 될 겁니다. 파란 하늘님께서 또 하나 질문해 주셨네요. 제가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하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 어깨 앞쪽으로 찌릿하게 아팠어요. 팔을 위로 올릴 때마다 걸린 느낌도 있고요. 관절 와순 손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벤치프레스 하다가 이제 뒤로 밀리면서 뚝 소리가 난 건지 아니면 이제 올리면서 뭐 소리가 난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요. 만약에 이게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이게 뒤로 밀리면서 뚝 소리가 났다 하면은 관절 와순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는 간혹 이제 회전근개 파열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밀리면서 이게 뚝 소리가 났다 하면은 일단은 관절 와순 손상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가끔 운동하다가 좀 스트레칭이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사용할 때 뚝 소리 나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우리 인대나 힘줄이 좀 어긋나면서 뼈하고 어긋나면서 좀 소리가 일시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많이 놀라시기도 하는데 우선은 좀 안정 취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보통 뭐 한 1-2주 지나면은 좀 나아지거든요. 그렇게 지내 보시고 괜찮다 하면은 우선은 좀 안심하셔도 되는데, 계속 이게 통증이 반복된다 하면은 꼭 관절 와순 손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답변 드렸던 분 아닌가요? 아.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깨가 밤에 누워 있기만 하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특히 여러 반대쪽 어깨까지 당기듯이 불편합니다. 똑바로 자는 것이 어깨에 가장 좋은지요? 그렇긴 합니다. 이게 어깨에 약간 염증이 생길동 말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옆으로 눕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좀 자극을 더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주제가 관절 와순이다 보니까 관절 와순 손상이 있는 경우에서 이게 옆으로 눌리다 보면 좀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눕지 않고 좀 반듯하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손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닌데도 아픈 거다. 단순히 염증이 쌓여서 아픈 거다. 그러면은 좀 온찜질을 우선 좀 해 보고 약 드시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관절 와순 파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